중요한 거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는 니네가 주저리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대칭성. 유리함수의 대칭성.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원에 나오는 이제 역함수예요. 역함수. 이렇게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직선 돌리고 이제 기하학적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유리함수의 대칭성 딱 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점대칭.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직선 대칭, 선대칭.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점대칭은 뭐라고? 뭐가 이렇게 길어? 한마디로 뭐의 교점? 아이고, 점근선의 교점이고요. 자, 직선 대칭은 뭐다? 기울기가 뭐인? 프라마이너스 1이고 어딜 지나는 거? 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딱 보면 아셔야 됩니다. 대칭성이니까. 자, 그래서 쟤는 점근선이 뭐다? X점근선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Y점근선이 뭐야?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두 직선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대입해서 A, B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야, 여기까지 했네. 이거 말만 하고 끝났죠? 네. 유리함수와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위치 관계. 자, 우리가 위치 관계는 항상 뭐였어요? 직선 배우고 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했고요. 2차 함수 배우고 나서 직선과의 위치 관계 했고요. 원의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했고요. 마찬가지겠죠. 유리함수를 배우면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배울 차례라는 거야. 그쵸? 자, 우리 이거는 뭘로 했어요? 연립방정식이요. 얘는 뭐 가지고 했어요? 판별식 D로 했죠. 이 양반들아. 그쵸? 위치 관계를. 얘는 뭘로 했어요? 네, 원래는 판별식 D로 하는 건데 식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얘는 점직선 거리 공식을 썼죠. 얘를 썼죠. 자, 유리함수는 뭘까요? 뭘까요? 기본은 얘입니다. 판별식 D예요. 판별식 D. 얘가 2차 식에서는 무적입니다. 판별식 D가. 그러니까 사실상 판별식이야. 그 중에 원은 좀 복잡하니까 이걸 써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판별식이에요. 판별식. 기본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봐봐. 0.9땡이 뭐다? 1이야. 이거는 수학의 식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0.9땡과 1은 정말 같니? 라고 물어보면 뭘 몰라. 알지. 다르지. 다르지. 아니 0.999999999가 어떻게 1이야? 그건 아니지. 제가 그걸 어떻게 잊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고등학교 가서 이거에 대한 개념은 다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런 거를 뭐 한다고 하냐면 이런 거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따지면 1은 아니지. 그치? 1이 될 수가 없지. 얘를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로 볼까요? 그래프로? 얘가 만약에 y는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그럼 0.9999 봐봐. 0.9는 여기야. 0.99는 여기야. 0.999는 여기야.
0.9999는 이거야. 그럼 얘를 만약에 내가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그러니까 y는 1이라는 직선에 가까워지긴 해. 근데 맞나? 안 만나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야? 유리함수란 말이야. 그런데 판별식 D로 계산하잖아? 그럼 얘네 둘은 같다라고 나와. 식 자체가. 왜? 우리는 수학에서 얘네 둘은 같다라고 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공식을 쓰면 그냥 같은 걸로 나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판별식 D만 하면 되냐? 아니야. 내가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 알겠죠? 이게 이제 뒤에 가서 무리함수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어떤 경우에서 이렇고 어떤 경우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분리를 하는 것보다 그냥 기하학적 해석을 곁들여서 하는 게 훨씬 이해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 훨씬 좋은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판별식부터 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 시각적으로 표현부터 하시라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 그래프 그려. 자, 일단 y는 x분의 3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이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고정돼 있어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고정된 상태에서 얘를 평행 이동하는 거잖아, y축으로. 그쵸? 그러면 얘는 두 점에서 만났어? 한 점에서 만났어? 안 만났어? 한 점에서 만났어? 다시 두 점에서 만났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만나냐, 두 점이냐, 한 점이냐를 결정하는 값은 누구야? 항상 접할 때 얘를 알면 되겠지. 네. 그러면 얘가 지금 뭐야? 접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접한다라고 하면 뭐니까? 판별식. 일단 이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고요. 뭐 할 겁니까? x 곱하겠죠, 양변에? 네. 양변에 x 곱해서 정리하면 2x 제곱 플러스 kx 얘가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kx에 플러스 3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 D는 k제곱 마이너스 6 얘가 뭐인 거? 0 나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k는 뭐야? 프라 마이너스 루트 6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k가 이거일 때 k 값이 뭐인 거야? 지금 k가 뭐야? k가 y 절편이죠. y 절편이니까 이거일 때 k 값이 루트 6이고 이거일 때 k 값이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식으로 쓰잖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k는 루트 6보다 뭐여야 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커야 그래프가 올라갈 거 아니야. y축이니까 얘잖아. 얘가 루트 6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되지. 그쵸? k가 루트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얘네 두 개인 거고, 그 다음에 안 만나,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 그게 마이너스 루트 6에서부터 루트 6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준은 접한다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됐어요. 저요? 왜요? 아이, 그걸 왜 이제 얘기합니까? 얘기했는데 씹혔어요. 크게 얘기해야지. 아이씨. 아이씨. 뭐 이렇게 많이 튀었어. 그럼 K는 뭐야? 2 쓰면 되지, 이렇게. 아이, 많이도 써놨네, 씨.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자,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얘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로 가립니다.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무턱대고 식만 쓰는 거 아니야. 반드시 그림 그려야 돼. 알겠죠? 우리 아가 또 판별식만 쓰다가 또 욕 한번 진하게 먹어야 정신 차릴 텐데. 그지? 그러기만 해봐. 만약 여기서 누군가 그렇다면 그건 너일 거야. 가능성이 가장 커. 너의 풀이가 가장 성의가 없으니까. 너도 인정? 인정을 못하네. 자, 0 대입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자, y는 mx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디야? 0,1이야. 여기를 지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를 고정으로 해놓고 얘를 회전시키면서 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판별식부터 자, x-1분의 x 플러스 2야. 얘가 mx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부터 할게요. 자, 얘는 뭐가 돼요? mx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1-m의 x-1이고요. 그 다음에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mx 제곱에 x니까 날라가죠. 그럼 마이너스 mx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됩니까?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 D를 해봅시다. 판별식 D를 하면 얘는 뭐가 돼요? m제곱 플러스 12의 m. 얘가 0. 이렇게 됩니까? m이 뭐야? 0이거나 마이너스 12거나. 자, 제가 왜 식 먼저 대입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분명히 접하는 거에 뭐가 나왔어? 0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기울기가 0이면 얘란 말이야. 이게 접하는 거야? 아니잖아. 안 만나잖아. 하지만 식에서는 얘를 만나는 거라고 인식을 한다고. 그래서 판별식만 쓰면 안 된다고.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얘가 경계점은 맞지? 네. 일단은 이거보다 살짝 틀면 몇 점에서? 2점. 2점에서 만나니까. 그쵸? 자, 여기에서 안 만나죠? 0일 때? 네. 살짝 이렇게 돌면 안 만나죠? 네. 그러다가 얘가 처음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얘가 되겠지. 그쵸? 얘가 뭐다? 얘가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니?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조사해 봅시다. 자, 접한다. 접한다는 m이 뭐다? 마이너스 12. 얘일 때밖에 없죠. 그쵸?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는 뭐예요? 마이너스 1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2점에서 만난다. 2점에서 만난다는 뭐야? m이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작으면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2점에서 만나죠. 그쵸? 그 다음에 m이 0보다 크거나.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위치 관계는 항상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판별식 하고 확인하고 분류하시라고요. 알겠니? 알겠니? 자, 이제
같은 문제입니다. 다 똑같은 문제죠? 유리함수와 직선이 뭐 했다? 만나지 않았다. 그쵸? 공집합이니까 만나는 게 없어야죠. 그래서 어쨌든 위치관계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 위치관계 문제예요. 할 수 있어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정역이 이거의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얘가 만날 때 상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일단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죠. 자, X정근선이 1, Y정근선이 1,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고요. 자, 그런데 그래프를 다 그리지 말고 2부터 3까지 해서 자르랍니다. 자, 그러면 2 대입하면 뭐야? 3 여기부터 3까지 3 대입하면 뭐야? 2야? 얘는 3 대입하면 2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생각하는 거죠. 요만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 갖다 버리고. 됐어요? 자, 그랬을 때 y는 ax 플러스 1입니다. 자, y는 ax 플러스 1. 딱 보면 얘는 어딜 지나? 0,1을 지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만나는 거죠. 그러면 경계점이 어디야? 얘와 얘가 경계점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이거일 때 A값과 이거일 때 A값만 각각 구하면 되겠죠. 그쵸? 이거 뭐야? X 증가량 3, Y 증가량 1, 3분의 1이고요. 얘는 X 증가량 2, Y 증가량 2. 그러니까 얘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움직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 우리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저번 시간에 했는데 그냥 하면 어차피 묘가 없으니까요. 네, 그냥 구간값. 그쵸? 어차피 점근선이 포함된 구간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리함수는 양수든 음수든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단조 증가함수, 단조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선 같은 경우에는 단조 증가함수 아니면 단조 감소함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만,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만 하는 함수를 우리는 단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야? 구간을 잡으면 이 안에서 구간 끝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는 단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간을 어딜 잡냐를 생각을 해야 되지만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상 무슨 함수죠? 얘는 단조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얘는 감소함수예요. 얘는 뭡니까? 얘는 증가함수예요. 그쵸? 그쵸? 우리는 이 방향으로 보는 거야. 설마 이 방향으로? 나 이런 애가 있었어. 이런 애가 있었어. 그래서 이게 증가요. 뭐라고요? 왼쪽 이건 감소함수라고요. 감소.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잖아. 감소함수라고. 이건 증가함수죠. 갈수록 증가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구간이 정해지고 유리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한테 물어봤으면 나는 그냥 뭐 하는 거야?
값부터 대입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1 대입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K야. 3 대입하면 뭡니까?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분의 12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우리는 몰라. 얘가 최대인지 얘가 최소인지를 몰라. 그쵸? 자, 모르니까 얘를 조금 더 분석을 해봅시다. 자, X정근선 4, Y정근선 4. 자, 0 대입하면 뭐야? 0 대입하면 F0이 4분의 K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K 값을 뭘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눌래? no. 그래프의 개형이 지금 봐봐. 그래프의 개형이 이건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그렇죠.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뭐야? 0 넣었을 때 여기를 지나냐 이게 문제 아니야. 한마디로 얘가 4가 되는 점, 즉 K를 뭘 기준으로 나눠야 돼? 16을 기준으로 해서 둘로 나눠야 된다고. 그래서 K가 16보다 크냐 아니면 K가 16보다 작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K가 16보다 크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맞니?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얘는 증가함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1에서 뭐가 나와야 돼? 최소가 나와야 돼. 3에서 뭐가 나와야 돼? 최대가 나와야 돼. 그럼 얘가 2란 얘기야. 그치? 그러면 K는 뭐가 됩니까? K는 14가 되죠. 그쵸? 식 성립했습니까? 아니요. 성립 안 했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K가 16보다 작다면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쵸?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야 돼? 여기서 최대값이 나와야 돼. 그쵸? 그러면 K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 넘어가면 10이니까 K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지. 그래서 K는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이렇게 바리? 그러니까 자, 점점 적응하세요. 모의고사 형태잖아. 모의고사 문제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뭐라고? 분류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값에 대한 분류. 이거를 가장 좋아한다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습관을 하세요. 이렇게 분류하는 거. 같은 문제니? 같은 문제죠. 야, 저 A가 중요해? 저 A의 값도 막 분류하고 막 이래야 돼? 아니죠. 그쵸? 설계되죠. 설계되죠. 어차피 A가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저 A 값은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K 값이 어떻게 되냐만 중요한 거야. 그쵸? 뭐 어떻게 해볼래? 안 해줘도 돼요? 해보고 모른다고 하면 해드리고요. 그렇게 해요. 그죠? 네, 한번 해보세요. 주말 껴가지고 이 숙제를 월요일 날 할 것 같긴 한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다. 알겠죠? 네, 주말에 하셔야죠. 주말에. 대학 가야죠, 우리.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딱 기하학적으로 해석하세요.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기하학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해석 됐어요? 그럼 읽어. 나 쳐다보지 말고. 무슨 소리? 뭔 소리지? 참고로 오늘 풀었습니다. 뭘요? 네. 이거는 오늘 푼 문제 중에 다른 표현 방법이에요. 풀이는 똑같습니다.
눈치 깠어요? 예. 눈치 깠어요? 네. 눈치 깠어요? 안 깠어요? 형 눈치 깠어요? 못 깠어요? 깠다고 못 깠고 못 깠어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봐봐. 이거를 그냥 식으로만 바라보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이렇게 돼. 우리 항상 방정식, 부등식을 항상 뭐 연습했어? 1학기 때. 함수를 방정식으로. 방정식을 함수로.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부등식을 함수로. 방정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다. 하나다. 이게 고등학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수능 위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1, 2학년 때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니네 어차피 수능 준비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수능을 준비하는 게 낫냐, 이게 자꾸 해가지고 니네한테 지금부터 연습을 시키는 거야. 아니 봐봐. 이렇게 보면 뭐야? 함수야. 이렇게 보면 뭐야? 방정식이야.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뭐야? 부등식이야. 이게 예전에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니네 교육과정에서 이거를 완벽하게 하나의 단원으로 묶은 거야. 이게 맞지. 이렇게 배우는 게 맞지. 옛날 교육과정은 저기 방정식이 1학기고 함수가 2학기였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함수랑 방정식 문제를 엮는 걸 못해. 이거 다른 문제 아니에요? 뭐 이래. 아니에요. 우리는 기하학적 해석을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을 하죠. 우리는 2x 플러스 1은 4x제곱 플러스 3x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거를 2차 방정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로 바라보는 거야? 어떤 2차 함수와 어떠한 직선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게 고등학생의 기본적인 장착이라고. 머릿속에 이렇게 장착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식으로만 보면 뭐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거를 함수로 설명을 해보자고. 함수로 설명해보면 뭐야? 그거네? 라는 게 떠올라야 된다고. 그쵸? 가운데 있는 게 뭐야? 유리함수잖아. 근데 유리함수를 어떻게 써? 2부터 4까지 그렸잖아. 그 다음에 양쪽에 배치하고 있는 게 뭐야 지금? 1차 함수 직선이잖아. 근데 직선이 어딜 지나고 있어? 0,1을 지나고 있잖아. 그럼 아까 이 문제랑 똑같지. 어디 갔어? 이 문제랑 똑같잖아. 이 문제랑 뭐가 달라? 유리함수 있고 범위 있고 얘도 뭐야? 0,1을 고정해 놓고 얘랑 만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본 거 아니야.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문제지.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거라고. 그리고 이 문제는 모든 문제집에 다 있어. 그 얘기는? 그렇죠.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자, 유리함수 보세요. 유리함수. 자, x정근선이 1이야. y정근선이 3이야. 0 대입하면 0이야. 그러니까 얘는 원점을 통과하는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야. 그런데 범위가 2부터 4까지야. 그래서 얘도 2 대입하면 뭐야? 6이야. 여기부터 3 대입하면 4야? 4 대입하면 4야. 여기야.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요만큼이야. 요만큼. 그쵸? 근데 쟤는 뭐다? ax 플러스 1 또는 bx 플러스 1이라는 거를 함수로 바라보면 쟤는 결국 mx 플러스 1이라는 1 어디야? 한 이쯤?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거의 최대 최소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와 이거일 때 얘가 뭐다? A, 얘가 뭐다? B.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A는 뭡니까? X 증가량 2, Y 증가량 5. 그러니까 얘가 2분의 5고요. A는요, X 증가량 3, Y 증가량 3. 그러니까 얘는 1. 이렇게 구하는 문제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알겠니? 근데 얘는 왜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이라고 물어봤을까요? 왜냐하면 얘는 밑으로 내려와도 되죠.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요 주황색 부분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주황색 부분이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쪽으로 퍼질 수 있죠.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정확히 구해보면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B의 값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니? 정신 안 차리니? 정신 차려야지. 자, 이거의 응용 버전입니다. 왜 응용 버전이겠어요? 아까 말했잖아. 모든 문제집에 이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을 풀어보니까 조금 쉽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얘가 보이지. 그쵸? 아니면 애초에 저걸 못 봤어도 우리는 이거를 뭐로 바라봐야 돼? 함수로 바라보면 풀이가 보입니다. 그쵸? 해봅시다. 자, X정근선. 그 다음에 Y정근선. 졸리면 쓰세요. 뭔가 노력을 하세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자, 이 상태에서 일단 2부터 3까지니까 2 대입하면 3이고요.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3 대입하면 2. 그러면 얘는 요만큼만 살아남겠네. 요만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차 함수를 좀 해석해 봅시다. 야, 이차 함수가 A하고 B라는 거 빼고는 지금 똑같이 생겼죠? 그쵸? 그러면 얘를 우리가 Y는 그냥 A로 할게요. 그냥 AX 제곱 마이너스 2AX A 플러스 1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뭐라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대략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려면 일단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지만 일단 아래로 볼록이라고 합시다. 요렇게. 자, 그러면 얘는 꼭지점 X좌표가 뭐야? 에? 아니야. 1이죠, 1. 최고차항이 1일 때 반값을 보면 되니까 1이지. 자, 한마디로 얘는 뭐냐 하면 대칭축이 둘 다 대칭축이 여기 있는 거야. 점근선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A의 최대값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로 볼록보다 아래로 볼록이 낫지. 그쵸? 그래야 양수니까. 그쵸?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란 말이야. 근데 2차 함수보다 지금 얘가 뭐라고? 위에 있다고. 그러면 얘가 뭐 이러면 문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만족했잖아. 2차 함수보다 위에 있잖아, 주황색이. 만족한 거야. 그럼 얘가 언제까지 만족해?
만족을 한다 안 한다의 경계가 어딜 지날 때야? 그쵸. 여기 지날 때지. 여기 지날 때지. 즉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얘를 통과할 때가 마지노선이죠. A 값에. 그럼 B 값은? B 값은 얘가 쭉 올라갈 수 있죠. 쭉 올라가다가 어딜 지날 때? 여기를 이렇게 지날 때가 B의 마지노선이겠지. 그래서 얘가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좌표를 3,2를 대입하고 좌표를 2,3을 대입해서 여기서 A 값 구하고 여기서 B의 값을 구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니? 참 신경 쓰이게 만드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역함수. 그때 해제 대응이에요. 네? 해제 대응이에요. 누가 봐도 가로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지 않아요? 안 만나는 거 있잖아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자, 봅시다. 보세요. 봐봐. 자,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x랑 y를 바꾸죠. 그쵸? 봐봐. 자, y는 3x 플러스 2분의 6x 플러스 5야. 그런데 봐봐. 원래 얘는 실수 전체 범위야? 정의역이?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x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2가 아닌 거야. 그럼 쟤를 제외하고 전부 1대1 대응이잖아. 1대1 대응이에요. 역함수 존재합니다. 얘는. 그죠? 그러면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하면 돼? x는 3i 플러스 2에 6i 플러스 5. x와 y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줍니까? y는 정리하시면 되죠. 그럼 y는 정리하려면 일단 얘를 넘기셔야 되겠네. 자, 이쪽으로 넘기면 얘는 3xy 플러스 2x가 6y 플러스 5가 되고요. y는으로 정리할 거니까 일단 y로 묶으셔야 되겠죠. 얘를 넘겨. 그러면 얘는 3x 마이너스 6의 y는 넘겨.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역함수는 뭐가 돼요? 3x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역함수를 우리가 일반형에서 역함수를 구한 거잖아. 그치? 자, 일반형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행위는 어때? 힘들어요. 계산이 복잡하죠. 자, 그러면 원래 함수와 인버스, 역함수를 한번 숫자들을 자세히 보세요. 봤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른쪽 대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뭐 하겠다는 거냐면 역함수는 오른쪽 대각선으로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다이렉트로 얘가 나옵니다. 이렇게.
오케이, 말이.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분의 4x 플러스 3이다. 자, 이거 역함수 구하면 뭐라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말이. 이렇게 오른쪽 대각선으로 위치를 바꿔주고 부호도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들었어? 너 딴 데 보고 있었는데? 그치? 그래도 이거는 까먹을 테니까 유리함수 저번 시간 거 정리했어요? 뭘 정리하는지도 모르지? 했죠. 네, 정역부터 시작하는 거야. 정역, 점근선, 대칭선까지. 1번, 2번, 3번으로 하는 거야. 알겠죠? 그 자리에다가 역함수도 하나 해놓으시면 돼요. 이것도 니네가 지금이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것도 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해서 이거의 역함수는 ax-c에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이렇게 해놓고 그냥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 찍 그어놓으면 알아듣겠지. 그쵸? 이렇게 해서 역함수. 근데 아마 역함수는 따로 정리를 하기는 할 거야. 아니면 그냥 역함수에 정리하세요, 그러면. 제가 역함수 다 하고 또 한 번에 모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형일 때 쓰는 거예요. 일반형일 때는. 그럼 표준형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냥 정식풀이가 더 빨라. 왜냐하면 얘를 통분해서 일반형으로 만든 다음에 바꿔봤자 만약에 표준형으로 나온 역함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어차피 답도 표준형으로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합치고 대각선하고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그럴 거면 표준형은 그냥이 낫죠. 그쵸? 그냥이 더 빨라. 얘가 저기 y-1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이거 넘겨서 x-3 y-1분의 1 이거 뭐합니까? 양변 뒤집어 버리면 되죠. 양변 똑같이 뒤집어 버리면 x-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냥 얘만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게 더 빠릅니다. 알겠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역함수 4번 말해봐. 그럼 내가 누굴 쳐다보는 것 같아? 4번은요. 그 역함수랑 일반함수를 곱하면 야, 너는 내 용어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맞아요. 제가 이를 못 외워요. 자, 이거를 만족하면 F는 G의 역함수 관계 이거라고 했죠. 그쵸? 이거를 만족하는 거 오직 그놈밖에 없다고. 그쵸?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fx 함수와 f의 인버스 x가 같은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 얘가 직선이면 1차 함수면 직선의 방정식이면 뭐면 된다고 그랬어요? y는 지금 역함수의 몇 번 성질로 물어보는 거야? 3번 성질로 물어보는 거야. 즉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인 애인데 자기 자신이 역함수와 똑같다라는 뜻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도 그놈이 그놈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직선 중에서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접었을 때 그놈이 그놈인 애가 y는 x 이외에 누가 있겠냐고. 그쵸? 얘랑 뭐로 만나는 직선? 수직으로 만나는 모든 직선은 역함수가 자기 자신 것 같아. 맞습니까? 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표현되는 모든 애들은 xy 위치 바꾸고 y는 하면 자기 자신이지. 그쵸? 직선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럼 유리함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얘를 만족할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거를 이제 내가 물어볼 거야. 아가, 유리함수가 fx와 f 인버스 x가 같대 네. 라고 하면 너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지를 말하면 돼. 이거 교점이 x, y 천재가 오셨어. 3분의 1이 왔어 지금. 말한 거 이해했어요? 예. 네. y는 x. 우리 유리함수의 대칭성 중에 선대칭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 무조건 대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원래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었는데 그 대칭을 어디로 가져오면 y는 x 위로 점근선의 교점을 가져오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든 아니면 이렇게 생겼든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접으면 자기 자신이지. 그쵸? 그쵸? 이거를 한마디로 니네가 정리해서 써놔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내가 이제 물어봐. 자, 유리함수가 이거를 만족할 조건은 뭐라고?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존재하면 된다고. 라는 거야. 오케이, 바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화되는 거예요. x-k분의 4x 플러스 3이 있는데 얘들아, 얘가 y랑 y 인버스가 서로 같대 라고 하면 니네는 다이렉트로 그럼 k는 뭐네? 4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오케이? y정근선이 4고 x정근선이 k인데 두 개가 같아? 그럼 니네 둘이 같겠네. 이렇게까지 와야 된다고. 오케이? 그게 유리함수에서의 이 조건이라고.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끝났어. 안녕히 가세요. 자, 얘를 만족한다. m은 뭐다? M은 안 나와. 3이다. y정근선이 3이니까 x정근선도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인됐어? 확인됐어. 그죠? 자, 그래프의 한 점근선의 방정식이 3이래. A 값 나왔네. A는 뭐야? 3분의 1. 네, 3분의 1. 그쵸? 그러면 B는 뭐야? 3분의 1분의 1분의 B. 즉, 3B가 Y정근선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B는 뭐다? 1. 그래.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거라고. 알겠죠? 이거는 우리가 시험 볼 때 이건
무조건 써놓고 머릿속에 다 있고 보이는 즉시 바로바로 풀어야 돼요. 그래야 분류 많은 거 어려운 문제를 합니다. 답이죠.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fx가 x-1, 3x 플러스 7이야. 자, 그러면 자, f의 인버스 x는 뭐야? 뭐야? x 마이너스 3 플러스 x 플러스 7 이거죠. 그쵸? 봐봐. 자, 점근선이 뭐야? 점근선의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 1,3이죠? 그쵸? 점근선의 교점이. 이거를 뭐 한 거야,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의 점근선의 교점은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3,1이 나오겠지. 그쵸? 근데 이 과정에 뭐가 있었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단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a는 2고 b는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몇명 죽어가는데요 지금. 그럼 뭐 어쩔 수 없고.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gx가 fx의 얘네 둘은 무슨 관계다? 역함수. 역함수 관계구나. 그러니까 너는 오른쪽 대각선으로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꾸면 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뭐야? cx 플러스 2분의 bx 플러스 1은 대각선으로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꾸면 뭐야?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a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야? C가 1이에요. 그 다음에 a하고 b는 같아요. 마이너스 a가 b랑 같죠. 둘이 더는 근데 구할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더하면 0이네. 그쵸? 잘 봐라. 잘 봐. 또 이거 보고 아싸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건 뭐? 이건 무슨 식? 그렇죠. 우리는 이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인 거야. 등호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라고. 뭐하고 뭐야? 방정식과 항등식이야. 그쵸? 얘는 뭐인 거야? 얘는 항등식인 거야, 항등식. 그쵸? 근데 얘는 뭐인 거야? 얘는 방정식인 거야. 그쵸? 차이가 있죠. 자, 유리함수 이거에 대해서 저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A가 단 한 개 존재할 때야. 단 한 개 존재할 때. 그랬을 때 이거의 값을 구하여라. 자, 보세요. F에 이거 우리 앞에 함수에서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어. 네. 노트 정리도 했을걸? 네. 그쵸? 방정식 구하는 거 했어요. 합성함수에서. 근데 얘는 굳이 A라고 쓰지 말고 X라고 쓸게요. 이거의 근이 한 개.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 X의 근이 A밖에 없다고. 됐죠? 네. 그러면 자, 이거 우리 어떻게 풀었죠? 그걸 합성함수에서 이거 실근이 하나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지? 에휴. 안에 있는 걸 일단 t라고 놓고요. 그럼 일단 뭐부터 가는 거야? ft가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 앞에서 일단 봐봐. 만약에 2차 함수라고 해볼게요. 2차 함수.
이차함수.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어요. 봐봐. 얘가 y는 fx야. 이렇게 있어. 그리고 y는 x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봐봐. 얘가 예를 들어 2야. 꼭지점이라고 할게요. 꼭지점.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얘가 4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봐봐. 1차로 ft가 x를 만족하는 t는 2하고 4잖아. 그쵸? 근데 t가 뭐였지? t가 fx였잖아. 네. 얘가 2하고 4라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2에서 긋고. fx가 2래니까 4에서 긋고. 이렇게. 그래서 x의 근이 몇 개라는 거야? 결국 이 x의 근은 몇 개야? 네. 하나, 둘, 셋. 이런 식의 문제가 앞에 합성함수에서의 이 문제의 대다수였다고. 살짝 기억나요? 이거 근데 혹시 어려워요? 방정식 하는 거? 근데 이게 그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더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게 그 어둠의 스킬이라고 N축이라고.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N축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수학을 그래도 조금 이해도가 깊은 애가 더 빨리 풀기 위한 과정이야.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니네가 그 대치동 시험지를 보면 진짜 학원 선생들도 50분 안에 거의 못 풀거든? 그러니까 괴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걔네는 단순히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50분 안에 그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정도야.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현역 애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등학교 수학을 웬만하면 초등학교 때 띄고 왔기 때문에 몇 번 반복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한테는 주로 해주는 게 뭐냐면 시간 단축에 되게 큰 그거 정성을 다해.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수학의 웬만한 야매의 탄생지는 다 대치동이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켜 주려고 별의별 게 다 개발이 되는 그 개발지가 대치동이라고. 최대한 시간을 줄여줘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설명하는 게 학습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이거를 할 줄은 아는데 좀 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니네가 이걸 다 깨달으면 할까 뭘 할까. 그러니까 이런 건데 아니 이게 진짜 별게 아니야. 별거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니고 그냥 얘가 f의 fx잖아.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자, 안에 있는 fx를 얘라고 봐. 그러니까 한번 해볼 테니까 아니다 싶으면 그냥 하지 마시고요. 괜찮은데? 그럼 집에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봐봐. 자, 이 참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y는 fx.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봐봐. 여기 있는 fx 있죠? 네. 봐봐. 겉에 있는 fx 그래프를 일단 그린 거야,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그래프 fx를 우리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거 아니면 숫자를 다르게 해줄까? 요게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를 x축, y축이지, 지금. 그죠? 근데 봐봐. 여기 있는 x는 정의역, 얘는 치역. 네. 치역이긴 한데 이거의 치역이 얘 입장에선 정의역. 네. 그래서 이게 최종 결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잖아. 이거를 어떻게, 이게 왜 n축이냐면 지금 이 축 있죠. 이거를 x축으로 돌린 거야. 그리고 이거를 y축으로 보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 안에다가 x축, y축이잖아. 네. 이거의 그래프를, fx의 그래프를 엿다가 그리겠다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요? 네. 돼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 이게 우리 합성하면서 그래프 그려봤잖아. 합성하면서 그래프 다 기억하고 있죠? 네. 다 할 수 있죠? 네. 그게 편한지 이게 편한지 한번 봐봐. 내가 만약에 이거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림을. 그러면 나도 오랜만에 해서 봐봐. 이 x가 얘거든? 얘거든? 네. 한번 양수에서만 그려볼게요. 양수에서만. 그럼 봐봐. 자, 여기서의 함수값이 누구야? 만나게 해줄게요. 이렇게 그려줄게.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 있는 x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방향으로. 0에서부터만 그릴게. 0에서만. 자, 이렇게 그리면 이거의 치역은 여기부터지. 여기부터 어떻게 돼? 얘가 가면 갈수록 얘는 이쪽으로 가지. 이 그래프를 여기부터 그리는 거야. 얘부터.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봐봐. 얘가 2까지 왔지. 여기 2까지 왔어. 2까지 왔을 때가 그래프가 어디까지 그려지냐면 얘까지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요만큼이잖아? 그럼 얘가 요만큼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볼록 여기서 멈춘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잖아. 그럼 다시 얘가 이쪽으로 다시 가잖아. 그럼 얘는 여기부터 이렇게 가잖아. 그럼 얘부터 그래프가 다시 얘가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합성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를 막 이렇게 해놓고 연습을 하면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더 빨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내가 너네한테 이걸 연습을 시킬 거냐 말 거냐는 이제 근데 또 안 가르쳐주면 서운해 할까봐 일단 가르쳐는 드렸어요. 가르쳐는 드렸어요. 판단은 니네가 하세요. 내일은 까먹으면 판단. 절해서. 절해서.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F의 2야. 이거잖아. 그러면 봐봐. F2잖아. 퉁, 퉁,
퉁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야. 왜냐하면 2잖아, y잖아, y가 얘한테는 x잖아, 1이잖아, 1이잖아, 1 넣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요거의 값이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이제 이거거든. f의 fx가 만약에 4라는 방정식을 푼다. 거꾸로 하는 거야. 그럼 이게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하면 만약에 4가 여기 있다고 하면 얘부터 하는 거지. 얘부터 그리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얘랑 만나는 x는 이만큼이야. 몇 개야? 2개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얘가 1보다 쬐끔 큰 만약에 2야. 2는 어디야? 한 요쯤이야. 만나는 점이 어디야? 4개.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나와요, 개수가. 그래서 이거는 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대치동 어둠의 스킬이라고 막 떠도르는 뭐 그런 거예요. 야매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뭐 속도에 막 목숨 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니네한테 여기서는 안 했는데 서울에선 합니다. 걔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자, 얘가 지금 뭐냐면 봐봐. 그러면 유리함수는 어떻게 하냐? 야, 유리함수를 사실 n축으로 돌려서 그리기에는 그것도 힘들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칙이 좋은 건데 봐봐. 그냥 아무 그림이나 그려볼게요. 아무 그림이나. 일단 이게 실근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f의 fx는 x인데 얘가 실근이 하나 나오려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느껴보자고. 아니, 유리함수 하는데 완전 제곱식이 왜 나옵니까? 형아, 정신 차려. 어? 아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고.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봐봐. 얘네들은 어차피 1대1이기 때문에 내가 y는 x, 자, y는 x를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봐봐. 자, 두 개지. 우리는 이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 두 개를 가로로 줄을 그을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애도 가로로 줄을 그을 거잖아. 맞지? 맞지? 네.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 실근이 몇 개 나와? 2개 나와. 교점이 2개잖아. 그쵸? 이 교점이 무조건 2개 나오거든? 근데 이게 교점이 하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뭘까? 일단 봐봐. 내가 그러면 y는 x를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나오게 한번 해볼까? 뭐 될 수도 있지. 아니, 그쵸. 방향 바꾸면 되죠. 방향 바꾸면. 그러면 유리함수가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교점이 하나 나오지. 그럼 우린 이걸 가지고 뭐 할 거야? 가로줄을 그으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 뭐야? 하나 나오네. 그쵸? 그러면 하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이거밖에 없나? 그러면 일단 하나가 나오면 하나가 나온다라는 건 알았어. 그러면 y는 x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하나일 수는 정말 없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없나?
봐봐. 여기서 나오는 x값을 가지고 무조건 가로줄 그을 거야. 그죠? 근데 유리함수에서 가로줄 그어서 안 만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점근선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근이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두 개의 근 중에 하나가 점근선이면 되는 거 아니야? 가로줄 그었을 때? 이해돼? 네. 결국 우리는 뭐라고?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실근이 하나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말? 자, 그래서 일단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일단 fx가 2x 플러스 b분의 4x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짬이에요, 짬. 우리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a 플러스 b의 모든 값을 구하시오라고 안 했잖아.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 그냥 한 가지 경우밖에 성립하는 게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간단한 거부터 생각을 해보자고. 간단한 건 뭐겠어요? 일단 판별식 D가 0인 거겠지. 그쵸? 일단 Y는 X하고 접하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자, 이거랑 Y는 X가 접하는 경우야. 그러면 얘는 뭡니까? 4x-8이 2x제곱 플러스 bx니까 그러면 2x제곱 b-4의 x 플러스 8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판별식 D가 b-4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얘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넘기면 뭐야? b-4가 8이거나 마이너스 8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b는 뭐거나? b는 12이거나 아니면 뭐거나? 마이너스 4거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b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4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럼 b의 값은 12라고 정해진 거죠. 됐니?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얘가 12라는 걸 알아.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시각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시각적으로. 자, x정근선이 뭐야? 마이너스 6이죠? 네. y정근선이 2야.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음수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거지. 근데 얘가 지금 y는 x랑 어떻게 만난다는 거야? 이게 좀 비율이 이상하니까 그건 알아서 이해하세요. 너무 이상한데? y는 x를 먼저 그릴까? 일단 얘가 y는 x라고 하고 그러면 이차 함수가 얘는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꼭 맞는데요. 조용히 해. 이렇게 해서 만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이러면 교점이 얘. 그럼 이거에서 이게 뭐야? 약간 음수죠? 그럼 이거에서 가로줄 그은 게 만나는 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A는 어디가 되는 거야? A는 얘가 A가 되는 거지. 그럼 A값 구하려면 결국 뭐 하셔야 돼요? 얘가 지금 fx잖아. 그치? A는 뭐여야 돼? fa가 A가 나와야 되죠. 네. 그쵸? 그럼 뭐야? 2A 플러스 12분의 4A 마이너스 8 얘가 A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게 뭐야? 그게 이거 정리한 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아까 B가 뭐라고 그랬죠? 12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뭐야?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는 뭐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네. 됐어요. 자, 채는요. 이거는 뭐야? 항등식이야? 얘를 만족한다? 그럼 뭐야? 그거야. 그쵸? 나왔어. 뭐야? 약간 뭐야? 마이너스 a제곱이랑 누구랑? b제곱 마이너스 4랑 같아야지. 네. 그쵸? 그러니까 뭘 만족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4를 만족하네. 그쵸? 그러면 점 a, b가 나타내는 도형은 뭐야? 이거 뭐야? 피타고라스. 뭔 소리야? 자취잖아, 자취. 네. 자취의 방정식이잖아. 네. 어떠한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건 자취잖아, 자취. 자취는 첫 번째가 뭐다? 점 P를 x, y로 놔라. 왜? x, y로 안 놓으니까 지금 이거 보고 뭐냐고 그러는데 피타고라스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은 x, y로 놓는 게 1순위야. 저렇거든. 피타고라스 나오고 아주 난리 났거든. 근데 이거를 x, y로 놨으면 x제곱, y제곱을 4라고 했으면 이거 보고 피타고라스 안 하겠지. 당연히 1이라고 했겠지.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의 1번은 x, y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재료를 써드린 거예요. 됐어요? 네. 에잉?